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요인과 앞으로의 과제, 오늘은 이의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오늘 이세원이 같이 와야 되는데 순천시의회 회기 중이라 못 왔고 또 그냥 승리자만 얘기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요? 대선까지는 많은 긴장을 하면서 보냈을 거고. 예. 승리 이후에는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부대변인님은? 네, 사실 대선 기간 동안 모든 걸 제쳐두고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못했던 밀린 일들 이런 것도 좀 처리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그냥 전 당의 소속이 된 부대변인이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되게 뉴스 보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뭐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공직자들이 밤새 가면서 저녁까지 야근하고 또 장관이나 대통령들이 김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참 정말 멋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너무 기분 좋은 것은 요즘에 주가가 또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800을 넘어서 벌써 2,900을 다가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으로만 봤을 때 벌써 한 4일 만에 그 100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런가요? 네, 엄청난 일이죠. 네. 그래, 어제도 잠깐 경제 브리핑 코너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좀 호전되고 있다. 주식시장도 좋아졌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전망치 새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은 아직 이뤄놓은 건 없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허니문이니까 내가 나쁜 얘기하기 그렇고. 네. 1년은 좀 참아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1년까지는 그 일단 그 선거 결과 한번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기 위해서. 네. 전반적으로 50% 넘어가 있는데 50%는 잠깐 안 됐던 그 득표율, 그다음에 호남의 득표율 어떻게 분석했어요,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역대 최다 득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얻으셨죠. 1,728만 7,513표. 표수로는. 예. 그리고 득표율로 봤을 때는 49.42% 이렇게 얻었고요. 이것도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 중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 출신이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또 최초 대통령이고요. 또 대구 경북 출신, 우리가 잘 모르구나. 여기 안동이죠, 안동. 예, 안동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정치의 무덤이라고 평가하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다. 경기도지사는 뭐 김문수도 경기도지사였죠. 그렇죠. 네, 경기도지사 출신들은 항상 대권 쪽에 오르는 하마평에 오르는 내리고 그런 건 많지 있었죠. 근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지만 최초 성공한 거고. 맞습니다. 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거 득표율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49.42%. 네, 49.42%. 네.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합치면 둘이 합치면 조금 앞서요.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이길 때 그 수치랑 비슷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게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소년공 출신이 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어떤 감동적인 서사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시대적 상황, 세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전 그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거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이 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이 내란을 극복할 사람이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분열. 이번 투표에서도 나타났지만 동과 서로 또 여전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분열과 또 이에 대한 통합,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열과 통합을 바라기 때문에 뽑아줬다. 여기에는 내가 조금 물음표가 좀 들고요. 그거는 이제 과제로서 한번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것 같고, 네.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할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예, 예. 네, 하나 저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경제 극복과 이제 계엄이나 내란으로 혼란한 것들을 정리해주길 바라는 거. 이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거 위주로 보면 첫 번째 일단 계엄하고 내란 이걸 통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너무 실망한 게 크고, 네, 맞아요. 예,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제 나름대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경제 회복.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옛날 캐치프레이즈 이재명은 할 수 있다. 합니다. 합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우리 그 상황을 한 네. 국민들이 한 4, 5년간 음, 뭘 이래 이런 걸 지켜와서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네.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네. 대통령을 원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대통령이 좀 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크죠. 네. 예, 그 국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골목 상권 그리고 그 길거리를 조금만 나가 보면 볼 수 있는 임대, 폐업 그리고 뭐 우리 밥상 물가는 자꾸 높아지고 이렇게 항상 불안한데 네. 정치권은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네. 세금 받아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센 대통령이다. 그 뭐 뉴욕 타임인가 거기서도 뭐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한국의 대통령이 나왔다. 네. 이렇게 뭐 기사를 뽑았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야당의 대표로서 190석을 확보한 대표로서 많은 권한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됐고 그리고 또 사법 쪽에도 지금 새로운 특별법으로 네. 많은 것들을 좀 돌려놓으려고 하고 그 행정, 사법, 입법을 다 준 거에 대한 두려움.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그게 뭐 보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 네. 혹은 또 더 안 좋게 표현하신 분들은 독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는데 예. 네. 독재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네. 너무 강력한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 이전까지 성남시장과 뭐 전기도지사와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항상 대화 토론 그리고 개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천천히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항상 이거를 지켜보고 나서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정말 잘 들으세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대다수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래 지금 거리에 같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런 모습 보면 오히려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거다. 네. 아니 보시면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사실 얼마나
큰 권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잘 따르잖아요. 그게 네. 당대표라서 따르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라서 따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사람도 상식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데. 리더십은 어디서 올까? 내가 그런 생각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네, 포용적인 리더십이에요. 네, 네. 정말 할 건 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아. 네, 이런 것들을 강할 땐 강하게 자기 의를 하지만 네. 들어줘야 될 때는 더 들어주는 모습이 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아, 예.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네. 최근 인선 1차 네. 인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비서실하고 쪽에.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발표된 인선을 조금 보면 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3년생 네. 3선 강훈식 강훈식. 씨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에 4선 국회의원 우상호, 네. 그리고 홍보소통수석에 30년 기자 출신 JBTC 고문 이규현 씨 됐고, 또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씨, 그리고 정책실장에 전 기재부 1차관 김용범 씨, 뭐 이렇게 쭉 발표가 됐는데 네.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기존 윤석열 정부를 보면 대통령실을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사람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선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인수위도 없고 또 워낙 그렇죠. 경제가 그 위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이니까. 예,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 맞게 동시에 조직 개편을 하는. 아, 예,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럼 사람 중심이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현장 경험 중심. 네. 그리고 실용주의 코드. 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일할 사람을 쓰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정책실장 산하에 예. 경제를 담당하는 수석이나 보좌관들을 보면 예. 이분들이 이분들이 인선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네. 보면 맞아요. 예. 예, 지금 재정기획보좌관 유덕현 씨 보면 유덕현 씨, 그다음에 네. 경제성장수석의 하준경 씨, 예. 그 사회수석의 문진영 씨 이렇게 이거 선임을 했는데 예. 이분들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때 보면 예. 무조건 서울대 출신, 좀 약간 서울대 그렇긴 교수, 해요. 예, 다 이렇게 근데 편중돼 다양하다. 있었는데, 예, 이분들 보면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그리고 나이도 좀 다양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지역도 보면 서울, 뭐 호남,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남은 별로 없죠. 뭐 그 경호처장하고 안보실장 네, 이 두 만홍화 분이죠. 네. 이거.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호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가 저 김삼원 기자랑 네, 호남 인사들이 뭐 아직 이재명 정부의 모든 인선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장관도 남아 있고 그럼요. 있으니까 네. 지금 속단하기 힘들지만 어제 얘기 나눌 때는 일단 1차 인선에서 두 분 된 거 조금 미흡하다.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된 후에 민주당 초청 국회의원 24명을 초청해서 만찬인가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네. 이쪽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었다면서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요? 누구 있었어요? 전북은 2명 있었죠. 아 전부가 전남이 없었구나. 예, 전남이 없었죠. 예.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조금 우리는 지역 네. 방송이니까 이 얘기 좀 합시다. 아, 그렇죠. 전남 사람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다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바라보는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실력, 실용이다. 예,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24명 국회의원 부른 게 보면 그 지난 본인 당 대표 때 1차 지도부, 2차 지도부, 예, 그분들을 모신 거거든요. 네, 1차 지도. 예, 거기에 이제 주철현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주철현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어. 지명직 최고위원이어서 못 간 것 같고요. 지명직이라서. 네, 못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경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순천 출신. 음, 장경태 의원 갔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잘하고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게 더 뼈 아픈 거예요. 네. 실력 중심으로 뽑았는데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게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앞으로 예. 이제 더 큰 실력으로 절치부심 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도 신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 위원장이잖아요. 네. 또 상임위로 또 부르면 또 호남 출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한준호 의원도 전주 출신, 네.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장관급이나 이제 2차 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좀 거론되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호남 지역 출신들의 인사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에 네. 우리 순천 출신 김태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하마평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네. 네.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뭐 전북 출신 한준호. 네, 한준호 의원도 이제 네. 문체부 장관에 이제 하마평에 올라와 있긴 한데 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마평이라고 하는 게 예. 의도적으로 사람을 띄워놓고 네. 혹은 네. 본인이 자가 발전을 위해서 언론에 내놓고 예.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네.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하마평에 오르는 게 중요하죠. 네, 아주 예, 아주 중요하죠. 엄청난 예. 일이긴 합니다. 또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련하잖아요, 이분은. 네, 그리고 경제통이기도 합니다. 예. 예. 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네, 예. 정말 이미지는 둘 다 괜찮아요. 예. 네. 한준호 의원은 제가 예. 이번에 대선 기간에 한 달 정도 아예 제가 붙어 있었거든요. 아 선거 기간 동안. 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전국을 같이 돌았는데 네. 아주 차기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하다. 여기도 젊지 않아요? 70 여기도 올해 52입니다. 그러면 73년. 네, 동갑인 것 같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동갑이네요. 동갑이네. 네, 그러네요. 자, 나라가 진짜 젊어졌네, 그죠? 예. 더 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도 최근에 젊어지고 있는데. 예. 예. 아, 우리 PD님도 얼굴은 젊으시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네.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가장 아킬레스건은 사법 문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법안을 올렸다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가장 그 시급하게 원래 됐던 게 그 선거법 파기환송심이죠. 네. 예, 이게 원래 6월 1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그 형사 7부에서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헌법 84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이 불소추 특권 이거를 특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판이 열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이것들도 아마 쭉 대통령 그 임기 이후에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법에 따르면 아까 헌법 84조에 따르면 어차피 재임 기간에는 네, 소추를 받지 않는다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네, 재판을 연기하는 법안을 올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6월 12일 날 네. 며칠 후죠. 이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게끔 안건이 상정이 돼 있었는데 네. 예, 이제 방송 이 시점으로 아침에 네. 예, 좀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12일 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네. 다음 개혁 과제들은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예, 13일 날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네. 네. 13일 원내대표.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원내대표는 누가 얘기되죠?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요, 네. 그 김병기 의원하고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그래요. 네. 3선 4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약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통합 국립의대 이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가죠. 저는 통합 국립의대는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네. 그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이제 의사 증원 문제랑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개혁 과제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네. 전남의대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전남의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남이 크게 발전하진 않잖아요. 너무 위험한 말을 하시는 것 저는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예. 이재명 정부에서 해줬으면 예. 좋겠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남 의대가 오면
물론 좋겠죠. 그리고 지역의 뭐 경기도 발전하고 좋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의 산업이잖아요. 예. 지금 뭐 여천 산단도 좋고 뭐 저기 광양 제철도 좋지만 예. 그거 이후에 전남이 뭘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뭐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떠나고 있는 것, 지방소멸 발생하고 있는 근데 것. 그건 뭐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모든 지역의 문제고. 그건.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제가 이번에 선거를 자세하게 보면서 보니까 거기는 그런 우려가 없잖아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아니, 그 서울만 그렇지 다 지역은 다 아니, 그렇지. 제가 이번에 예. 양주를 가봤는데 아 그래요? 양주를 가봤는데 거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인데 예, 예.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거기가 10년 만에 인구가 8만이 늘었어요. 예. 네, 10년 만에 8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순천으로 보면 신대지구가 2개가 더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예. 8년 만에. 예. 그리고 또 짓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인구가 매일 빠져나가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에다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왔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서울 문제가 아니고 네. 수도권 집중화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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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서울이랑 가까운 곳에 다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문제다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큰 문제예요. 왜냐면 그럼요. 네. 여기에 그래서, 대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뭔데요?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네. 강점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 만드는 거 이게 전남이 좀 중심이 돼서 많은 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주항공 클러스터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고흥 그리고 순천, 광양 또 여기 하동 뭐 여기 진주까지 연결하는 예. 그 우주항공 클러스터 이런 것들도 좀 본격적으로 좀 산업을 제대로 유치를 좀 해서 기업도 많이 오고 회사도 많이 와서 좀 이곳에서 터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또 다시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이거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이세훈 의원이랑 네네.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한번 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선거 끝나도 그러면 원래 대변인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부대변인 자리로? 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예, 예. 아마 이제 그 6월 13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예. 이제 아마 당 대표를 재선출할 거예요. 예, 그럼 당 조직이 새로 꾸려지겠구나. 예, 당 대표가 예.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꾸려질 것 같고, 예. 예, 그때 이제 제 거치도 결정될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전에 뭔가 또 일신의 변화가 있으면 또 변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나는 이제 이현태 부대변이랑 서울로 완전히 가서 헤어질까봐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서울에 가더라도 가끔씩 봅시다.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선거에 도와주신 우리 전남, 순천 시민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네. 이번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나는 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제가 뭐 주식 많이 넣지 않았지만 주가도 올라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기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말씀 사실 되게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네. 사실 큰 선거가 끝나면 보통 좀 쉬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위 기간 가지면서 좀 쉬는데 너무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일만 해요? 네, 좀 그래서 좀 건강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쉬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점수를 하나 따고 가시네. 진심입니다. 역시 서울 갔더니 이게 현명해지셨네. 예,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